안녕하십니까. 오늘 2021년 2월 초하루 월요일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중심으로 해서 경륜과 정세 흐름을 살피되 문사철이라는 그러한 큰 원칙을 놓고 살펴보는 공부를 계속 하는 중인데, 오늘 7번째 시간이네요. 여기 써 있는 게 7강째입니다. 뭐 공부를 하고 할 건 없지만 그냥 관능을 자극하고 호기심을 유혹하는 그런 아주 눈으로 그냥 흐리게 하는 그런 정세 분석이 아니고, 좀 더 우리가 저마다 주인 의식을 가지고 되어지는 것들을 알 수 있는 만큼 살피는 그 방법, 그 재료, 그 원천에 대해서 조금 같이 나누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꼬리를 잡고 늘어지는 그런 것이 아니라 큰 판을 보고서 우리가 어떻게 현안이 무엇이고 또 그 가운데 나는 또 어떠한 상태인가를 진단하면서 올바로 정말 후회함이 없이 반듯하게 그렇게 살아가는데 작은 도움이 될까 해서 시작한 공부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좀 뜨거운 감자 같기도 하고 또 워낙 얽히고 설켜 있는 주제인 이 북미 관계, 북한이랑 미국이 지난 반세기 이상 해방 이후만 따져도 70년 넘게 어떻게 대결을 해오고 있는가, 이건 우리가 뭐 그동안 많이 보아왔고 들어온 건데, 아주 양극의 아주 첨예한 썰들이 난무하기 때문에 많은 거짓이 있고, 거기에 또 빠져버리면 심지어 믿는다는 사람들도 성경 보는 눈이 달라져요. 만약에 그게 맞으면 좋은데 안 맞으면 그건 불신자보다 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잘못된 상태로 처벌을 받게 될 겁니다. 영원한 심판대에서 말입니다. 그러니 매우 신중하고 조심해야 됩니다. 근데 희한하게 우리나라랑 미국의 그 판세라는 것, 현재 그 꼴이라고 하는 것이 참 둘이 뭐 동전의 앞뒤 같아가지고 악어와 악어새의 관계 같아가지고 되게 피할 수 없이 서로 그냥 찐득찐득하게 돼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여러 어떤 이제 각 분야의 썰들이 널리 퍼져 있는 거죠. 다 그런 것이 그냥 사람들의 그 어떤 그 한탕주의 또는 사람 속에 있는 어떤 뭔가 그 어떤 바라는 바를 그냥 살짝 거짓된 양념치를 해가지고 간을 빼가는 식이죠. 우리 별주부전에 나오는 그런 우화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북미 전쟁이 얽힌 이 매트릭스라는 거를 잘 파헤쳐야 되겠어요. 자, 저도 뭐 다 모르고 또 수위 조절을 해야 되는 만큼 어떤 결론을 기대하지 마시고 이런 관점으로도 이걸 정말로 봐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것이라도 조그만치 마음속에 좋은 뜻으로 새겨지면 정말 좋겠습니다. 저는 6.25 바로 끝난 뒤부터 제가 이제 낳기 때문에 완전히 그 반공세대잖아요. 반공세대. 제가 그래서 30 중반? 그 전까지는 북한에는 뭐 뿔이 달린 어떤 그 괴물이 살고 있다, 그렇게 저도 모르게 배 있었어요. 그게 80년 중반, 90년 되기 전까지죠. 그리 뭐 오래된 건 아니에요. 대략 30년, 30여 년 전까지 북한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했지만 그냥 꼬마 때부터 그냥 학교 다니면서 배웠더니 이거 무찌르자 공산당 하면서 그런 세대예요. 근데 아주 너무 정말 아주 조그맣게 아주 한쪽으로만 봤던 거죠. 그때 이제 좀 세계에 돌아가는 이러한 글들도 좀 보고 이쪽 저쪽에 또 이제 말들을 보고, 특히 이제 소련이 사라지는 그 1990년 전후 그게 굉장히 충격이었던 거죠. 아니 이게 지금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나. 그다음 막 이쪽 그 단단했다는 동독이 또 이렇게 그 전에 그랬습니까? 또 이렇게 막
베를린이 통합이 되는 일들, 야, 이거 뭐지? 원래 이제 역사에 관심이 있었으니까요. 그러다가 이제 성경 번역을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이제 그 마음이 들어가지고 90년부터 이제 본격으로 성경 번역을 하면서 우리나라 말 공부부터 하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역사를 알아야 되겠고, 하다 보니까 모든 분야를 알아야 되고, 동양 것만 알아서 안 되고, 서양 것까지 알게 되고, 현대사만 아니고 중세, 고대까지 올라가는, 거기서 어떤 정치사는 어떻게 되고, 사상사는 어떻게 되는지, 그 다음 미국이라는 곳이 어떻게 만들어졌고, 어떤 과정을 겪었는지, 미국사도 공교육은 정말 엉터리 방송국이 많아요. 패배주의자들, 열등감 있는 사람들이 역사를 왜곡해가지고 한풀이 하지 않습니까? 그게 미국사, 현대 미국사. 그러니까 미국사도 또 속에 걸 또 똑바로 쓰는 그런 미국 역사학자 글도 또 보게 되고. 그러니까 전 이 보수, 진보 양쪽의 좋은 점은 이해하지만 저는 그 양쪽을 경계하는 사람이에요. 그렇다고 중도도 안 해요. 저는 그냥 참을, 바른 것을 추구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어떤 선도 정권이 바뀌면 악이 되고 악도 또 정권이 바뀌면 선이 되는 것이 세상 실정법이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거 말고 근본 그걸 이제 점점 추구하고 나가게 되다 보니까 이 북미 문제 이게 아주 세상 뭐 서양 언론이건 우리나라 언론이건 쭉 볼 때 한결같은 게 있고 또는 그 중에 뭔가 좀 슬쩍 시사하는 그런 삼삼한 재미나는 그 재료를 던지는 그러한 평론가들의 글도 보고 그렇게 지내왔는데 최근에 이제 미국에서 대통령 선거가 사기다 하는 걸 이제 접하면서 다시금 미국사 전체를 이제 더듬어 보게 되고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어떤 신문은 미북 뭐 대화하면서 미자를 앞에 쓰고 북자를 뒤에 쓰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대부분은 북미 그래요. 팔이 안으로 굽는지 모르지만 미운하거나 북이랑 우리는 한 결이에요. 한 결에. 끊어질 수가 없죠. DNA가 이미 꽉 일치하는데 잠시 지금 정치 사상이라든가 어떤 뭐 경제 구조 이런 것들이 좀 다르고 그다음 서로 막 속이는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선입견 때문에 그렇지. 아울러 우리 보통 중미라는 것이 입에 붙었지 미중전쟁 하면 이게 우리 어감이 안 돼요. 저만 그런지 모르겠어요. 또 친중파가 우리 대한민국의 바닥을 깔고 있기 때문에 중미라는 것을 계속 써왔는지 모르지만 중미가 훨씬 더 왜 중국이 동양 쪽에 있잖아요. 미국은 서양. 은근히 우리는 동양을 편들게 돼 있어요. 물론 동양 서양이라는 것도 역시 매트릭스를 깔고 있는 낱말이기 때문에 조심해야 돼요. 우리는 한 통으로 보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왜 자꾸만 이렇게 편가르고 한쪽에서 하면서 뭔가 좀 안전한 것 같이 좀 센 척하는 그러한 심리 그런 걸 우리가 접어질 때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북미라는 말을 쓴 거예요. 제가 무슨 미국보다 북한을 좋아한다든가 북한을 미국보다 뭐 또 싫어한다든 그런 뜻이 아니에요. 전 대한민국 사람이에요. 대한민국 사람 현대. 그 처지에서 줏대 있게 한번 모든 나라들을 모든 정세를 살피면서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중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매트리스인지 뭔지고 깔린 사람들은 나는 공정하다, 나는 아주 중용을 지킨다 하지만 그런 사람이 한 명도 없고 있을 수가 없어요. 한쪽에 선을 대고 있단 말이에요. 보기 들어서 우리가 전라도, 경상도 그 말이 어떤 사람은 그 말을 이제 쓰지 말자 나는 거기에 치우치지 않는다고 하는 그 상태 자체에 뭔가 어느 쪽에 포인트를 둔 게 있다니까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무슨 좋다 나쁘다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 것도 우리가 넘어서야 된다고요. 넘어서지 않으면 치우친 판단을 해요. 국내 문제일지라도 나가서 국제 문제일지라도 그게 연결이 돼요. 하물며 이 남북 문제 굉장히 이게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고 세계 판도에 얽힌 큰 일이에요. 남북 문제가. 그러니까 남북 문제를 좁게 보지 마세요. 막 양극의 막 그런 국내 평론가들의 소리도 한번 보고 또 책자들도 보고 그렇게 하셔야 돼요.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이게 지금 어떤 역사를 바닥으로 깔아야 되는 것 있기 때문에 1945년에 남북이 갈라진 거 겉으로 나타나는 건 이거부터 지금까지를 내가 어떻게 알고 있나 하는 걸 반성해야 돼요. 똑바로 하는 건 좋은데 아직 모자르게 알거나 삐뚤어한 것은 바꿔야 돼. 특히 이 신의 경륜을 성경을 통해서 믿는다는 사람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근데 종교, 교회 그러면 이게 서양, 미국의, 독일의 입김이 커요. 좋으나 나쁘나. 이것도 일단 금지하고 다가서야 돼요. 아니, 독일이나 미국이 완전한 나라고 완전한 교회고 신입니까? 아닙니다. 다 제살궁리에 바쁘고 자기 이익에 아주 목숨 거는 그런 나라들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건 상식이에요, 상식. 이거를 상식으로 하지 않는 사람은 자칫 매국노, 사대주의에 빠질 수 있어요. 아무리 좋은 뜻을 갖고 있어도 조심해야 됩니다. 전 그렇다고 무슨 국가주의, 국수주의 그런 건 아주 조심하고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민족주의 극단까지도 저는 경계하는 사람인데요. 하지만 우리는 그래도 한 피바다 한 형제들이기 때문에 또 지난 사실이 분명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1910년이든 1905년부터 요 일제 치하 기간이 있었냐 없었냐, 어떻게 있었냐, 겉으로는 일제였지만 뒤에 누구의 조정을 받진 않았는가, 이걸 몇 단계 잘라서 어떤 정책을 했는데 이 당시 이게 한반도에서만 얽힌 것이냐, 세계사 가운데 이 일제 35년, 36년이 전개됐는가, 이 면도 이걸 바라봐야 돼. 이때 세계는 어떻게 돌아갔는가. 세계 보게 되면 1차 대전이 있었고 크게 2차 대전이 있었다는 상징적인 사건에 대한 이해가 이 35년, 36년 일제가 우리를 나라를 빼서 짓눌린 때 세계는 어떻게 돌아갔는가를 서로 양쪽을 잘 알아야 돼요. 근데 그런 사람을 저는 별로 만나본 적이 없어요. 서양 사람들은 다 서양 시각으로 보고, 중공 아이들은 다 중공 아이들 시각으로 보고, 쪽발이야 뭐 말을 나이가 없고, 남한은 남한대로, 북한은 북한대로 그런 시각을 가지고 봅니다. 원튼 원치 않든, 의도하건 의도하지 않건, 참이든 거짓이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권력을 잡은 자가 일반 백성들을, 시민들을 향해서 그렇게 좋든 나쁘든 세뇌를 시키는 면이 있어요. 그래야 뭐 나라가, 집단이 유지가 될 테니까. 그런데 이걸 잘 모르면 45년부터 지금까지 45년부터 지금 2021년 현재 이거를 해석할 수가 없어요. 앞에 거를 똑바로 해석하고 평가를 해 나가면서 현세, 지금을 할 수 있다. 근데 벌써 이게 75년부터 지금까지 거의 80년 가까운 세월이에요. 그러니까 이때 한 35, 6년의 곱빼기가 지금 지난 거예요, 지금. 네. 우리 대한민국은 일본에서 미국으로 바뀌어 있잖아요. 좋든 나쁘든. 군사건, 경제건, 정치건, 그런 아주 참 피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어요. 북한에서 이걸 뭐 어떻게 비판을 하든 말든 이 현실, 이것을 해석해야 돼요. 이것을 해석하려도 이 사이에 세상은 어떻게 돌아갔나 하는 걸 공정하게, 공명정대하게 알 수 있어야 돼. 알면 알수록 요 45년부터 지금까지 80년 가까운 우리나라 상태를 똑바로 직시하게 돼요. 그런 사람들이 별로 없다니까요. 조금이라도 공정하게 보는 사람은 미국을 제대로 이제 공정하게 공부했거나 유럽 쪽을 제대로 했거나 아니면 하다못해 중공이나 일본을 조금 이제 잘 치우치지 않게 한 사람들이 이 80년 가까운 해방 이후 역사에 대해서 치우치지 않게, 한쪽으로 쏠리지 않게, 좁지 않게 바라볼 수 있어요. 이런 당시에 교회는 어땠냐 하는 거예요, 교회. 우리 관심자 중에 하나는. 종교 문제, 접해서 교회 문제를 제대로 성찰하지 않으면 정치, 경제, 문화, 사회, 군사 이걸 제대로 알 수가 없어요. 왜? 땅에 있는 교회다니까 여기다 붙어가지고 좋은 영향을 미치건 좋지 않은 영향을 교회가 받아들이건
그런 것에서 피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걸 생각하는 교인들이 거의 없다는 거야. 좌에 치우쳤건 우에 치우쳤건 그런 신앙 사람들이 대부분이잖아요. 요즘 이제 이른바 야당 쪽에서는 여당을 좌파 정부다 뭐 하면서 막 그냥 종북이다 뭐 북한으로 가라 막 이런 것이 더 막 지금 요즘 이러저런 사건 때문에 팽배하지 않습니까? 아니 교회가 왜 그 좌든 우든 뭐 서양이든 동양이든 세상선 세상화 그런 따위의 교회가 휘둘리냐고요. 진리라는 것은 영원히 변치 않는 건데 교회가 있는 세상은 어떤 성격의 사회건 유익하게 빛과 소금 굿이라는 게 교회 아닙니까? 상식이잖아요. 근데 그런 교회를 저는 별로 만나보질 못하겠어요. 옛날에 이제 삼김 당시에 김대중 쪽은 카톨릭, 김영삼 쪽은 장로교 보수파 아니었습니까? 제가 거기 충영교회 그 당시 있었기 때문에 잘 알아요. 김영삼 총재가 이제 나오는 그 예배 때는 뭐 마치면 거기 뭐 그때 이제 박정희 대통령 죽기 전이니까 뭐 핍박이 좀 있는 때니까 더 그냥 아주 뭐 사람이 그 충무로 이갑니까? 지금 이쪽 강남으로 옮겼지만 뭐 그냥 인산인해죠. 손 한번 잡아보려고 얼굴 보려고 좋거나 나쁘거나 뭔가 그 상징이죠. 그다음에 이쪽 이 김대중 씨가 또 어디 가면 또 그냥 또 사람들이 아주 몰빵했던 거예요. 참 지금 같으면 굉장히 그 당시 정치가 엉망이었지만 참 어떤 그 낭만이 있어요. 지금은 너무 살벌하고 잔챙이들이고 좁고 그냥 그 어떻게 그 정치는 이게 좀 아주 천변만화의 예술이라고 좀 그렇게 좀 임시방편도 있고 좀 이렇게 좀 얘기도 하고 이래야 되는데 이제 겉모양까지도 막 싸움을 연출할 정도로 굉장히 각박해요. 그러니까 그런 삼김이라는 사람의 걸 잘 전수가 안 되기도 했고 세상이 악하고 세상이 지금 굉장히 어떤 풀지 못하는 숙제들이 많아가지고 헤매고 있는 거예요. 지금 조금 제가 여담을 드려봤어요. 저 원래 중학교 때부터 정치에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때 막 유신인이 막 이렇게 해가지고 아주 세상이 심각했어요. 1972년부터 아닙니까? 저는 그 전부터 이제 김영삼, 김대중을 이름 들어서 알고 그 전에 이제 리승만에 대해서도 제가 뭐 봤기 때문에 아주 그때는 꼬마적이니까 4.19, 5.16을 경험한 세대인데 서울에 살았으니까 너무나 아주 잘 알죠. 4.19 때 그냥 제가 이제 고려대 앞에 살았으니까 그 고대 앞에 안암동 신서도 완전히 그냥 전쟁터죠. 꼬마떼기이지만 그 파출소가 다 완전히 박살나 있고 뭐 그걸 제가 봤어요. 막 그 최루탄 냄새를 막 꼬마가 길을 가려니까 막 눈 아프고 지금도 아주 선하죠. 뒷날에 이제 글을 보면서 4.19에 대한 평가, 5.16에 대한 평가가 참 너무나 치우친 평가들을 확인하면서 야 이게 과거 역사가 잘 됐건 못 됐건 그냥 공정하게 있는 대로 써주고 평가에 뭐 저마다 평론가들이 할 수 있으니까 있는 그대로 그냥 치우침이 없이 그런 기록을 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늘 갖고 있습니다. 이 현대사, 근현대사도 이렇게 쪼물탕인데 확대해서 세계사를 본다는 건 어불성설입니다. 알긴 알아야 되겠는데 세계사는 조작이 안 됐겠냐고요. 힘 있는 자가 기록한단 말이에요. 흔한 이야기지만 승자의 변이 역사 기록으로 남습니다. 야, 그러니까 이게 어디까지가 바르고 어디까지가 빗나간 시각으로 승리자의 왜곡된 것이 평가됐는가 이거를 알아서 그 속에 걸 연구하는 게 역사학 아니겠습니까? 역사학이 참 굉장히 중요해요. 지금 오늘을 알기 위해서 지난날에 실제 있었던 일을 판단하는 거잖아요. 매우 건전한 사람이래야 되고 폭넓은 이해가 있어야지 한쪽에 치우친 사람은 역사할 수가 없어요. 자기 줏대가 있을지라도 속에 감추고 절제하는 가운데 전체를 봐야 돼요. 그러니까 과거, 현재, 미래를 통찰할 수 있는 게 역사학자인데 그런 역사학자가 어제나 오늘이나 만나기가 어렵습니다. 그냥 숨어 있는 듯이 어떤 조그만 글 조각이나 남기고 죽을는지 모르겠습니다. 조금 말이 자꾸만 진부해지는데
우리가 지금 1910년 우리나라 없어진 때부터 지금 2021년까지 약 110년 역사를 간단히 봤는데 확대해서 150년 전까지 거슬러 올라가야 되고 조금 더 많이 거슬러 올라가려면 250년 전까지 근현대사, 우리나라 역사랑 세계사를 동서양사로 또 이제 물론 갈라가지고 이것을 보셔야 돼요. 250년이면 1750년 그 어간, 그렇죠? 예. 좀 더 거슬러 올라가려면 1600년 내지 뭐 1500년 이 사이부터 해서 이 1750년 어간, 1750년 어간에서 또 100년이면 1850년 그리고 현대 이런 몇 가닥으로 우리나라 중심으로 세계사의 흐름을 잡아야 돼요. 근데 이거 참 만만치 않은 공부예요. 이걸 알아야 북미 전쟁을 폭넓게 이해를 합니다. 지금 미국이나 북한이나 자기네 마음대로 움직여지지 않는 부분이 있음을 아셔야 돼요. 우리 미국이니까 뭐 아니 미국도 뒤에서 주름 잡는 사람이 있고 북한 또한 그렇다는 겁니다. 북한은 뭐 김씨 왕조들이 겉으로는 그런데 그렇게 록록하지가 않아요. 혼자 어떤 나라든지 처음부터 끝까지 딱 되어져 있는 게 현대 국가가 아니에요. 조심해야 됩니다. 이거 봐요. 우리 자꾸 말이 이제 산만해진데 79년 1월 1일 그 대만을 제치고 미국이랑 중공이 수교하잖아요. 이거 그때부터 10년 전에는 1989년 그때 보입니까? 몇 월 달이니까 등소평 당시 천안문 사태가 벌어지는 거예요. 아니 이거 모택동 당시 1979년에 10년 사이에 서구 자본이 들어오는 거예요. 사상은 공산주의고 경제는 시장 경제로 한다 하는 아주 그럴싸한 논리지만 돈에 먹혔어요. 제가 돈 싸움 그러잖아요. 나쁘나 좋으나 10년 만에 천안문 사태가 발생했던 거예요. 이거 탱크를 그냥 폭탄으로 깔아 뭉개버렸잖아요. 이게 지금부터 몇 년 전이죠? 32년 전 얘기예요. 한 세대가 지났어요. 한 세대 지난 지금은 중공이랑 미국의 좌파가 서로 이렇게 얼씨구나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국은 지금 좌파가 정권을 잡고 있다는데 이 좌파랑 미국의 좌파가 이렇게 지금 사이좋게 하고 있잖아요. 그럼 미국의 우파, 공화파라고 하는 이 트럼프랑은 관계가 그렇게 좋잖아요. 근데 트럼프는 어쨌거나 북한이랑 싸움 안 했어요. 근데 지금 바이든 정부가 들어오자마자 벌써 이제 이게 선제 언어로 잽을 몇 차례 벌써 미국에서 북한에다 날렸어요. 작은 문제입니까 이게? 잽을 한두 방 벌써 선제 타격을 가했는데 아주 벌써 뭔가 흥미있는 일이 지금 내다 보이는 장면이에요. 올 봄에 어떻게 좀 잘 지낼까 하는 걱정을 가지게 됩니다. 미국은 완전히 둘로 갈라져 있죠. 이 반쪽이 북한한테는 잽 한두 방 날리고 중공한테는 딱 품어안는. 그러니까 이 중공이랑 북한을 갈라놓는 전법이 한 가지가 있어요. 겉으로 볼 때 이야기예요. 누가 그런 입김을 던졌는가? 돈을 주름 잡고 있는 물주. 유대 시온 자본이 그렇게 한번 이제 맛보기를 한 거예요. 북한이 어떻게 지금 미국 정세의 변화, 세계 변화 가운데 어떤 생각을 갖고 있나 응수타진한 거예요. 북한은 현재 가만히 있는 중이에요. 중공은 아주 그냥 호들갑을 떨고 있어요. 미국의 바람 둘을 딱 해서 이 한국을 다 통째버리고 싶은 마음이 있겠지요. 지금 나만 가지고는 안 돼요. 이렇게
중공을 얼려준 다음에 북한을 접수할 수 있으면 북한을 맞서겠다고. 또 물론 여기 러시아까지도 지금 한두 방을 날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도 이제 담을 쌓게 만드는 거예요. 이런 형국에다 지금 이쪽 이스라엘과 이란 사이에 공기가 좀 시끄러워지는 걸 하나 이제 이렇게 딱 띄워놨고, 이쪽 시리아 문제가 또 이제 한 가지 대두가 되겠죠. 되게 이런 정도예요. 뭐 유럽이야 맛이 같고 아프리카의 뭐들 그런 거, 이쪽 아시아 동아시아랑 이쪽 그 오세아는 언제든지 뭐 미국 쪽에 이제 이해할 수 있는 거고, 이쪽 캐나다나 이쪽 멕시코 난민 뭐 그저 그런 거고, 이걸 봐도 우리 대한민국이랑 북한은 역사의 중심이에요. 아니 어떻게 지도를 그리는데 우리 한국은 여기 가운데 있는 지도, 물론 미국을 중심에 둔 지도 그림을 만들 수 있는데 한국은 완전히 여기 가운데 있는 거. 글쎄 한국만 이런 지도를 보는지 모르겠어요. 물론 나라마다 자기네 나라를 가운데 놓고 이제 하겠죠. 우리는 이런 지도를 보고 있는데 참 기분이 좋습니다. 아니 조그맣든 어쨌든 가운데 있어요. 핵심. 모든 나라들이 아무튼 한국을 쳐다보고 있다니까. 한국을 혹으로 보건 뭘로 보건 아무튼 이란과 남북한도 끈끈하지, 이스라엘과 남북한도 작은 미운하고 하나 중국이야 말할 거 쪽발이 한번 발락이 갖고 러시아 또한 편치 않은 거예요. 이게. 지난 강의에서 제가 그 가짜 유태인인 아슈케나즘의 그 역사를 조금 말했잖아요. 그거 정말 잘 여러 자료들 공정해서 잘 공부하셔야 돼요. 아울러 진짜 유태인, 구약에 있었던 그 유태인 그 대표를 세파르딤이라고 하는데 그런 애들은 또 어땠는가 하는 걸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 아슈케나즘이라고 하는 그 하자리아 공화국 출신의 가짜 유태인들이 이쪽 독일, 영국, 뭐 프랑스 이런 그 유럽과 굉장히 밀착되어 있고, 요 아이들이 미국으로 와 있고, 오늘날 이쪽 중동도 아주 판세가 이렇게 딱 돼 있는 게 이게 유태인, 짝퉁 유태인들 이해하는 거예요. 아, 유럽, 중동, 미국. 지금 여기 미국에서는 지금 이 트럼프 통해서 이걸 다 까발리고 반발하는 것 같은 형세를 연출하고 있고, 지금 이쪽은 거의 뭐 판세가 이 트럼프 쪽이 이쪽 갔다 지금 또 이제 끈 떨어진 것 같은 겉보기에 바이든 쪽 가니까 또 이가 어떤 기운이 좀, 공기가 좀 살벌해지는 느낌이 나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과 이란의 관계예요. 이란이 핵을 갖고 있는지 가지려고 하는지 그건 아무도 몰라요. 근데 미국 트럼프랑 이란이 아주 사이좋게 이렇게 했었는데 말미에 딱 되니까 지금 문제가 복잡해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유럽은 외형상 끝나 있어요. 로마 교황청이든 영국이든 독일이든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이 판세의 핵심이 이쪽 우리나라를 남북을 중심으로 한 이게 축이고, 이쪽에서 이제 겨냥하는 형세가 지금 세계 판도의 흐름으로 보시면 틀림이 없어요. 좀 말하려고 한 건 지금 말도 하지 못했네요. 잼 얘기만 조금 말하고 또 우리 다음 시간을 기약해야 되겠는데요. 북한, 꼼짝 마라. 우리말 들어라. 옛날에 이제 그 로마바 정권 때 그냥 뭐 인내하는, 침묵하는 전술을 했지만, 그 전부터 이렇게 보면 이제 뭐 북한을 공격한다는 막 이런, 원래 그 사나운 개는 그냥 그렇게 왈왈 짓지 않습니다. 이건 상식이야, 상식. 그냥 가만히 있으면 돼. 건드릴 필요도 없어. 지가 궁하면 먼저 북한이 미국의 언론이든 외교든 잽을 날릴 거 아니야. 그때 이제 반응하면 돼. 왜 지금 미국도 지금 자기네 정부가 둘로 갈라져 있고 지금 일쪽 측발이고 내일을 기약 못하는데 왜 딴 나라 자꾸 이렇게 외란을 통해서 해결해 보려고 하는 그러한 전술인가? 지난 10월 달과 올 1월 달에 두 차례
북한에서 그 열병식 한 걸 우리가 좀 유튜브에서 다 봐서 할 거예요. 엄청난 무기 시연을 두 가지를 했어요. 그러면 지난 45년 이후 우리 지금 2021년까지 대략 한 77년, 76년 사이에서 북미 관계가 어떠했는가를 겉으로 드러나는 거거랑 그 클로즈 트랙인 뒤에서 어떤 것들이 벌어졌는가를 이해하셔야 돼요. 가장 최근의 그림은 2018년입니까? 2017년부터 해서 2019년까지입니까? 그 세 차례 걸쳐서 트럼프랑 북한이 만난 건 굉장히 상징성이 커요. 성사가 됐는지 안 됐는지 우리는 잘 몰라요. 그 겉으로 나타난 거랑 뒤에 밑거래는 아는 사람밖에 몰라요. 지금 최근에 우리가 남북 문제도 뒷거래가 뭐 원전을 지어주니만이 그런 말 그 싸움에 지금 도가니에 있지 않습니까? 이게 비화가 될지 또 그냥 선을 될지는 물주들의 손 안에 있는 거예요. 미우나 고우나. 남북이 양쪽 다 주대에게 무엇을 주고받을 수가 없는 형국인 건 조금 알만한 사람은 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쪽에 너무나 아주 극단의 점수를 두고 다른 쪽을 완전히 몰아붙이는 정세 판단은 거짓이에요. 거짓. 다 양쪽에 살만하니까 아니 그러면 이런 나라 아닌 나라인데 트럼프가 그 바쁜 사람이 할 일 없이 세 차례나 만남이라는 연출을 하겠냐고. 장난도 났다고 쳐. 그러면 북한은 바보 멍충이라서 장난에 춤을 추냐고요. 너무 정말 이 언론과 이 말쟁이들이 참 답답한 거예요. 양쪽 성향의 언론들을 다 종합하고 우리는 또 대한민국 사람으로서 주택기 우리 역사, 세계사 가운데서 미국을 중심한 세계 흐름과 북한이 어떻게 대응했다는 것을 정치 차원에서만 보지 말고 경제 외교 차원에서만 보지 말고 군사 차원에서만 보지 말고 종교, 성경 차원에서도 살펴보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